돋쌤과 함께하는 보석감정사 뽀개기 16강 굴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률 관련된 광학 특성과 광학 부호가 무엇인지, 보석과 광축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보석의 복굴절률은 굴절계의 굴절률이 정확한가를 검사하는 데 이용되는 보석은, 캐보션으로 연마된 보석의 굴절률 측정에 대한 게 두 문제 있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굴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이란 빛이 광학 밀도가 서로 다른 두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행하던 빛이 새로운 매질을 만나면 매질의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빛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먼저 도달한 빛과 나중에 도달한 빛 사이의 속도 차이 때문에 빛은 새로운 매질에서 경로가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빨대가 그대로 보이지만 물 이런 다른 매질 속에서는 꺾여서 보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단굴절과 복굴절입니다. 보석에 입사한 빛은 보석의 결정 구조와 방향에 따른 광학 밀도의 차이로 인하여 입사한 빛이 굴절되는데, 빛이 한 방향으로 굴절되면 단굴절, 두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분리되어 굴절되는 경우에 복굴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방향은 복굴절, 한 방향은 단굴절. 단굴절은 빛의 진동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한 방향으로 굴절하는 현상을 단굴절, SR이라고 하고, 단굴절성 보석으로는 다이아몬드, 가닛, 스피넬, 유리, 호박, 오팔 등이 있습니다. 복굴절은 보석으로 들어가는 빛이 두 방향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빛이 약간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 때문에 각각 다른 굴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복굴절, DR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굴절률 사이에서 분리의 양이 높은 쪽의 굴절률로부터 낮은 쪽의 굴절률의 차이를 복굴절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정은 1.544와 1.553인 두 최소와 최대 굴절률을 가지므로 수정의 복굴절량은 두 굴절률의 차이인 0.009입니다. 일축성과 이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굴절 보석에서도 복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 즉 빛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이 있는데 이를 광축이라고 합니다. 광축 방향이라 하며 광축 방향을 따라서는 등방성이 나타납니다. 등방성은 물체의 물리적 성질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을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즉, 광축을 따라 입사한 빛은 입사광이 가지는 원래의 진동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석을 통과합니다. 복굴절성의 보석에는 이와 같은 광축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광축이 하나 존재할 때 일축성이라 하고 광축이 두 개 존재할 때는 이축성이라고 합니다. 일축성 보석은 육방정계, 삼방정계, 정방정계에 속하는 보석이며, 이축성 보석은 사방정계, 단사정계, 삼사정계에 속하는 보석입니다. 아래 보시면 등방성에 해당되는 보석과 이방성 중에 일축성에 해당되는 보석, 이축성에 해당되는 보석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굴절 SR은 빛의 진동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한 방향으로 굴절하는 현상, 복굴절은 DR, 빛이 두 광선으로 분리되어 약간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여 굴절이 각각 다른 현상, 복굴절량은 한 보석에서 높은 굴절률로부터 낮은 굴절률의 차이, 등방성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광학적 성질을 보이는 것을 등방성이라 하며 이런 보석은 단굴절을 보입니다. 이방성, 방향성 있는 광학적 성질을 보이는 것을 이방성이라 하며 이런 보석은 복굴절을 보입니다. 광축, 빛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서 복굴절 보석에서도 복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입니다. 일축성은 복굴절성의 보석 중 광축이 하나 존재하고 이축성은 복굴절성의 보석 중 광축이 2개 존재합니다. 굴절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기계가 굴절계입니다. 이렇게 이런 각 부위별 명칭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굴절계의 용도는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고 복굴절 양도 측정하고 단굴절과 복굴절을 구별하고 광학 특성인 일축성과 이축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광학 부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굴절계의 활용은 굴절계는 보석 감별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이아몬드와 지르콘처럼 굴절계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굴절률의 수치를 통칭하여 OTL, over the limit, 그래서 OTL 보석이라고 합니다. 굴절계의 눈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굴절률 수치가 일률적인 백수정이나 합성 무색 스피넬이 기준석으로 사용됩니다. 일축성 포지티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낮은 수치의 굴절률은 일정하고 높은 쪽 수치의 굴절률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보석은 포지티브 광학 부호를 가진 일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낮은 쪽, 이쪽의 굴절률이 낮은 쪽이고 이쪽이 높은 쪽인데요. 낮은 쪽의 굴절률은 일정하고 높은 쪽의 굴절률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포지티브 광학 부호를 가진 일축성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축성 네거티브. 낮은 수치의 굴절률이 변화하고 높은 수치의 굴절률이 일정한 겁니다. 반대로 높은 수치는 일정하고 여기 낮은 수치가 변화하는 것은 이 보석은 네거티브 광학 부호를 가진 일축성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축성 포지티브는 2개의 음영선이 움직이나 높은 수치의 음영선이 낮은 수치의 음영선보다 공통적인 굴절률 수치에서 더 멀리 움직인다. 2개의 음영선이 양쪽이 다 움직이는데 높은 수치의 음영선이 이렇게 높은 쪽이 더 멀리 움직이는 것을 이축성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이축성 네거티브는 여기도 2개의 음영선이 같이 움직이지만 낮은 수치의 음영선이 높은 수치의 음영선보다 공통적인 굴절률 수치에서 더 멀리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이쪽 낮은 쪽이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멀리. 이런 보석을 이축성 네거티브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곡면 검사법입니다. 캐보션으로 된 보석의 굴절률을 재는 방법인데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50대 50법, 명멸법, 평균법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50대 50법은
접촉 부분의 원형이 정확히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지점에서 보석의 굴절률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50대 50법인데 보석의 그림자 중에 반, 동그란 것 중에 반 부분을 읽는 것을 50대 50법이라고 하고, 이 공면법 세 가지 검사 중 가장 정확한 책정법입니다. 두 번째, 명멸법. 접촉 부분의 원형이 밝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명멸하는 지점의 굴절률을 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기는 밝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의 굴절률을 읽는 것이 명멸법입니다. 다음, 평균법. 둥근 원형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와 완전히 밝았을 때의 평균을 냅니다. 평균법은 가장 밝았을 때와 가장 어두웠을 때의 평균을 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굴절률을 측정할 때 낮은 수치의 굴절률은 변화하고 높은 수치의 굴절률은 일정하다면 이 보석의 광학 특성과 광학 부호는 무엇인가? 보시면 2번 일축성 네거티브였죠? 일축성 네거티브에서 U- 이렇게 합니다. 2번 복굴절성 보석 중 보석과 광축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토파즈가 이축성이고요. 자수정은 일축성이고 페리도트는 이축성, 아이올라이트는 이축성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번 복굴절 보석의 높은 굴절률의 수치가 1.66이고 낮은 굴절률의 수치가 1.48인 보석의 복굴절률은 1.66에서 1.48을 빼면 0.18이 나옵니다. 4번 현재 사용 중인 굴절계의 굴절률이 정확한가를 검사하는 데 이용되는 보석은? 아까 다 백수정이었죠? 백수정이나 합성 무색 스피넬이 있습니다. 5번 캐보션으로 연마된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50대 50법, 명멸법, 평균법. 확대법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한 공면 검사법 중 정확한 방법과 가장 오차가 많은 방법의 연결로 옳은 것은? 보시면 여기 적어놨는데요. 정확한 것에서 오차가 많은 순서는 50대 50법, 명멸법, 평균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정확한 것과 가장 오차가 많은 방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17강 굴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